해군이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통 강국을 연구하지 왜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해군을 연구하냐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 해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서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혜택을 볼 테지만 그 이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해군의 전술과 기술력을 연구해온 해외 군사 전문가들인데요. 그들이 발견한 한국 해군의 가치는 세계 해군력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의 KDX-4 사업 정보를 통해 한국 해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연구하면서 현대 해군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한국과 영국의 해군 기술 협력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해군 연구원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윈터스입니다. 현재 32살이고 옥스포드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뒤 영국 해군 무기체계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해군 가족의 자부심 속에서 성장한 저에게 해군은 그저 직업이 아닌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어릴 때부터 바다를 동경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해군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넬슨 제독의 일화를 들으며 자란 저에게 해군은 영국의 자존심이자 긍지였죠. 영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 강국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주었고 그래서 해군 무기체계 개발에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해군 무기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구축함의 발전 과정과 미래 전망에 대해 연구했고 이는 제가 현재의 위치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 제 논문이 영국 해군본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연구소 입사 제안을 받았죠.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현재 저는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영국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었고 경쟁국들의 동향도 꾸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군 강국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KDX-4라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정보라고 생각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떤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겠냐는 다소 오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은 우리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신기술은 우리의 기술력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통합 전투체계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설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줄이면서도 탐지 능력은 향상시킨 그들의 기술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동료 연구원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 팀은 즉시 한국의 해군 현대화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난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더군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과 해군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개발 사례였어요. 우리도 물론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자체 기술을 더해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냈더군요. 게다가 수출 실적도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군함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의 현대화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연안 방어 수준이었던 해군력이 이제는 원양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더군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발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발언 이후 우리 팀은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정신적 토대와 역사적 배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해군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분석이었지만 점차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전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죠. 이후의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정신적 지주인 이순신 제독의 존재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의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동양의 해군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순신 제독이 한국 해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영국 해군에게 넬슨 제독이 차지하는 위치와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전술이 현대해전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었어요.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전술이 현대에는 상징적 의미만 갖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연구실의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신 제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의 전술은 우리가 연구하는 현대해전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명의 고참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1950년대 우리 해군 교범에도 그의 전술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꽤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전술 부분에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해군 교범들을 뒤지면서 이순신 제독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전술, 특히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의 전술은 현대해전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의 기동전, 조류를 이용한 전술적 우위 확보, 그리고 적의 주력 함대 유인 전술 등은 현대해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들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16세기의 전술이 21세기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시대의 제한된 기술로 이런 정교한 전술을 구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순신 제독의 하객진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전함들이 일본 함대를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여 섬멸하는 전술이었죠. 이는 현대해전의 기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했어요. 현대 해군의 대함 작전에서도 적을 유인한 후 집중 타격하는 전술은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그의 지휘력은 현대의 어떤 해군 지휘관에게도 귀감이 될 만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한국 해군의 중요한 정신적 좌표가 되고 있었어요. 이는 넬슨 제독의 잉글랜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는 명언과 비견될 만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뛰어난 해군 전략가를 잊고 있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 영국 해군이 그의 전술을 연구했다는 사실은 그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한국 해군은 이순신 제독의 정신을 현대 해군력 발전에 훌륭하게 접목시켰더군요. 그들의 함정 이름에는 이순신 제독의 주요 해전지가 사용되었고 교육 과정에서도 그의 전술과 리더십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실질적인 전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해군이 이순신 제독의 창의적 전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어요. 거북선의 혁신성은 오늘날 스텔스 함정 개발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전술은 현대 해군의 비대칭 전력 운용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었죠. 그의 전술은 단순히 역사적 유산이 아닌 현대해전에서도 유효한 전략적 원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순신 제독의 전술을 단순히 역사적 유산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들은 이를 현대 해군력 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과정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은 거북선의 현대적 재해석이었고 통합 전투체계는 그의 종합적인 전장관리 능력을 계승한 것이었죠. 심지어 함대 운용 전술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영향이 엿보였습니다. 우리도 넬슨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네요. 한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을 기리기는 하지만 그의 전술을 현대화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런 발견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 해군의 미래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연구 계획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에도 이러한 역사적 통찰이 필요할 것 같네요. 특히 그의 혁신적인 전술 개념과 리더십은 현대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해군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순신 제독의 유산을 현대화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심은 곧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과 이순신 제독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해군기술연구소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교류 요청을 보냈는데 한국 측의 반응은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이었어요. 윈터스 박사님, 한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제 연구실 동료가 알려주었어요. 우리의 연구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진 미팅을 제안해왔네요.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한국 측은 우리의 관심 분야, 특히 해군 전술 시스템 관련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서울국제해양방위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양측 연구진 간의 교류를 제안했죠. 이 정도면 괜찮은 시작이네요. 저는 연구소 상급자에게 보고드렸습니다. 한국 측이 전시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첫 만남을 제안한 것을 보면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군기술연구소에서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특히 한국이 최근 개발한 함정 통합 전투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해군 전술 체계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윈터스 박사,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해군기술연구소의 부장님이 저를 불러 물으셨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는 우리 연구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책임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영국 측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한국 측과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해양방위산업 전시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전시회 기간 중에 양측 연구진 간의 기술 세미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는 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국제 행사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우리는 소규모 연구팀을 구성하여 방문을 준비했고 한 달 후 저는 3명의 동료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순신 제독의 해군 전술을 단순히 연구하려 했던 것인데 이렇게 실질적인 기술 교류의 기회로 이어지다니 흥미롭네요. 비행기 안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해군기술연구소의 실무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순신 제독의 전술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죠. 윈터스 박사님의 이순신 제독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의 현대 해군 기술 발전에도 이순신 제독의 혁신 정신이 중요한 영감이 되고 있어요. 전시회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해군 기술 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오갔어요. 양국의 기술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기술 세미나 후 한국 측 연구원이 말했어요. 특히 전투체계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진 일정 동안 우리는 한국의 해군기술 연구시설 일부를 견학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기술 통합 수준이 놀랍네요.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제가 감탄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전투체계 최적화 방식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국의 전통적인 해군 전술 체계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답했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 같았어요. 이번 방문이 양국 해군 기술 발전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건배사를 하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 해군 전략의 관점에서
그의 전술을 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토론하던 중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는 현대 해군 전략의 핵심 원칙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단순한 역사적 사례를 넘어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전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전술에는 현대 해전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한 기동전, 적의 주력 함대 분할, 화력의 집중 운용 등이죠.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첩보를 통해 적의 동태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적을 유인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 타격을 가했죠. 이는 현대해전의 기본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명량해전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3척의 전함으로 133척의 적선과 맞서 승리를 거둔 이 전투는 현대의 비대치, 전력 운용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설명했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그의 전술은 현대 해군의 해협 봉쇄 작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첩보망을 통해 적의 동태를 상세히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에서 강조하는 정보 우위의 중요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의 임진장초를 보면 마치 현대 해군의 작전 계획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세세한 정보 분석부터 구체적인 전술 운용까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현대 군사 지휘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리더십 철학이었어요. 그는 항상 최전선에서 지휘했고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탁월했습니다. 제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말했어요. 현대 해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솔선수범과 부하 신뢰의 완벽한 본보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거북선의 개발은 단순한 함선 제작이 아닌 당시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어요. 이는 현대 해군이 추구하는 게임 체인저 전략과 일맥상통했죠. 거북선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제 연구 발표에서 강조했어요. 철갑장갑, 연막 차폐, 심리전 요소 등이 모두 담겨 있었죠. 현대의 스텔스 함정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가진 또 다른 현대적 의미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열세한 전력으로 싸워야 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어요. 현대 해군도 항상 제한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영국 해군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 해군 전략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분명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해군 전략가가 평가했죠. 특히 현대의 연안전 및 해협방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 해군 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분명 오늘날에도 큰 가치가 있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의 전술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건 그만큼 그 원칙이 보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대 해군에게도 중요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군 전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해군기술연구소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해전에도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는 양국 간 협력에 좋은 기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연구소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해군 교육에 접목하는 한편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술과 기술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었죠. 제안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체계화하여 양국 해군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것. 둘째,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영국의 전통적 해군 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전투체계 개발. 셋째, 정기적인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였죠.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한국 측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화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진이 런던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몇 가지 추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한국해군기술연구소의 대표단이 영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첫 실무회의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각자의 강점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죠. 특히 한국 측에서 준비해온 기술 시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통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분명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의 말에 저도 깊이 동의했어요. 양국의 강점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이 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AI 시스템에 적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전투체계를 개발 중이었고 여기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원칙들을 프로그래밍하면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지형과 조류 활용 전술을 AI가 학습하게 하는 거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센서 기술과 결합하면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복잡한 해협이나 연안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은 즉시 양측의 관심을 끌었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을, 우리는 축적된 해전 전술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죠. 이는 양측의 강점을 정확히 결합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해군 사관생도들의 교류 프로그램도 제안했어요. 영국 사관생도들은 한국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의 해전지를 직접 답사하고 한국 사관생도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해군 전술을 배우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미래 해군 지휘관들 간의 유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전술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측 교수가 제안했어요. 두 위대한 제독의 전술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를 통해 해전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협력의 범위, 지적 재산권 보호, 인력 교류 방안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죠.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제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 해군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송만찬에서 한국 측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정신이 21세기에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양국의 해군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양국 모두 이 협력의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우리도 전통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죠. 이는 향후 협력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를 마치며 제가 강조했어요.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해군력 발전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협력이 세계 해군 발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기대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화하는 작업,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 사관생도 교류 프로그램 등 많은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국 해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개발될 새로운 기술들은 해군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와 기술의 만남,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협력의 방향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혁신적인 정신이 400년이 지난 지금 영국과 한국의 해군 협력을 통해 새롭게 꽃피우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영국 해군의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군기술연구소 연례 보고회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안주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제안한 핵심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습니다. 넬슨 제독의 전통을 단순히 기리는 것을 넘어 그의 전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마치 한국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 해군력 발전에 접목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넬슨 제독의 웨더 게이지 전술을 현대의 센서 기술과 결합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이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술을 AI 시스템에 접목한 것처럼 우리도 전통적 전술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해군력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해군 전통과 한국의 혁신적 기술력이 만나면 새로운 차원의 해군력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많은 공감을 얻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어요. 이순신 장군 연구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과 전술이 현대 해군에 주는 교훈을
더 깊이 있게 분석했죠. 명량해전의 사례는 현대 해군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설명했어요. 현대 해군도 항상 우세한 상황에서만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하죠.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기술 교류회가 열렸고 양국 해군 장교들의 상호 방문도 활발해졌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이러한 교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 영국 해군 소령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면 분명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해군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면서도 실전에서 효과적인 해군력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이 보여준 것처럼 해군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혁신되어야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의 KDX-4 프로젝트를 조사하면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때론 가장 좋은 스승이 의외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제가 연구실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해군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현대화하는 방법,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배웠죠.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협력이 양국 해군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혁신 정신이 오늘날 영국과 한국의 해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다니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것이 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재와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우는 미래 해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 책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 해군의 제임스 윈터스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